안녕하십니까. 다음 사건은 형사재판 2012 고단 1124 사건 제목 고백입니다. 재판을 시작하기 앞서 배심원 여러분들께 사건의 개요와 주요 쟁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험버트로 제1피해자 롤리타 헤이즈를 강간한 혐의와 제2피해자 클레어 킬티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에 있어서 사실관계는 피고인 험버트의 고백로 롤리타를 바탕으로 규명되었으며 본 논의의 관점은 사랑을 정의내릴 수 있는가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과연 험버트는 사랑에 빠진 안타까운 영혼인지 아니면 그저 흉악한 반사회적 소아 성애자에 불과한 것인지 평가해 주십시오. 검사 측은 피고인 험버트를 강간죄 및 살인죄 혐의로 기소하고자 합니다. 피고인은 12살의 여아 돌레스 헤이즈, 즉 이 사건의 피해자인 롤리타 양을 2년간 신체적, 정신적으로 유린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이후 롤리타가 그를 떠나자 그녀를 데려간 클리어 퀼티를 살해하는 등 사회 간섭상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범죄 행위를 하였기에 저는 앞으로의 입증 단계를 거쳐서 여러분들께 험버트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자 합니다. 배심원 여러분, 저는 롤리타가 험버트를 먼저 유혹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피고인은 롤리타를 너무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맙니다. 이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는 단지 금지된 요정, 님펫을 사랑한 가슴 아픈 사랑의 포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역시나 님펫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험버트는 롤리타를 님펫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님펫이란 인간과 악마의 속성을 모두 지닌 어린 여자아이를 뜻합니다. 이에 덧붙여 피고인 험버트는 자신이 단순히 님펫에게 유혹당했다고 변명을 합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변명입니까? 험버트는 자신의 욕망에 충실했던 파렴치한 범죄자일 뿐입니다. 아니요, 저는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만약 험버트가 롤리타를 단순히 자신의 욕망의 도구로 생각했다면 왜 백합밭에서 그녀를 처음 본 순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험버트가 롤리타를 육체적이 아니라 정신적인, 즉 예술적 미를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현재 피고인 험버트는 자신이 어린 여자아이에게 성애를 느낀다는 사실을 부인하며 님펫이라는 말도 안 되는 단어를 사용해서 자신의 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사님께서는 험버트가 그저 어린아이 롤리타를 이용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이죠. 험버트는 잘못된 애정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 처단해야 할 악입니다. 배심원 여러분, 저는 이에 대한 반증을 제시합니다. 험버트는 17살이 되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롤리타에게 다시 사랑을 고백합니다. 증거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I looked and looked at it, and I knew as clearly as I know if I would die that I loved her more than anything I'd ever seen or imagined on earth. 이처럼 험버트는 나이든 롤리타 역시 사랑합니다. 검사님, 그런데 그가 여전히 소아성애자에 불과한가요? 아니 그러면 그의 사랑이 만약에 떳떳한 사랑이었다면 왜 험버트는 악마적인 님펫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롤리타에게 책임을 전가시켰을까요? 피고인 험버트의 태도는 성범죄의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잘못을 전가시키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상기시킵니다. 네가 짧은 치마를 입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야. 네가 밤늦게 돌아다녔으니 이렇게 되는 거지. 저러한 사회적 시선은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문제점의 하나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배심원 여러분, 험버트가 처음 롤리타를 강간했을 때 롤리타의 나이는 고작 12살에 불과했습니다. 책임이란 단어의 무게를 알 필요조차 없는 나이였죠. 이제 우리 사회는 성범죄에 대한 비난을 가해자에게 돌려야 할 때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서, 즉 여론이 충분히 험버트를 난도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게시판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은 험버트를 재판할 필요도 없이 사형시켜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험버트는 스스로에게 35년형을 구형하는 등 잘못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지금 일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법 감정이 잘못됐다고 하시는 건가요? 조두순 사건, 도가니 사건, 그리고 험버트의 고백 사건과 같이 아동 성범죄의 심각성은 이미 충분히 드러났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기까지 하는데요. 이에 대해 아시는지요? 네, 그러나 저는 이 아청법이 부안해동하는 여론에 휩쓸려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성범죄
배심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재판장님, 국민의 여러분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시민들은 험버트를 이미 반사회적 소아 성애자라고 규정지었습니다. 자신의 이웃에 험버트와 같은 인물이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는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할 괴물입니다. 네, 검사님 말씀처럼 여론은 그저 그를 괴물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처럼 말하는 이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험버트를 사랑했나요? 험버트와 같이 롤리타를 사랑한 것일까요? 배심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판사님, 험버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롤리타, 단 한 여자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중 누구든지 사랑한 적 없는 자는 그에게 돌을 던지십시오. 돌을 집어드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검사 측과 변호사 측의 논의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험버트의 살인 죄책에 대해 논하겠습니다. 검사 측 먼저 시작해주세요. 배심원 여러분, 피고인 험버트는 명백한 고의로 클레어 퀼티를 살해합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퀼티는 롤리타를 납치한 것이 아니라 롤리타가 단순히 퀼티를 따라간 것에 불과합니다. 둘째로는 퀼티는 단순히 성불구자로서 롤리타와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단순히 그를 영화에 이용하고자 활용했던 것이지요. 이에 따라 볼 때 퀼티보다는 강간죄를 저지른 험버트의 범죄가 더 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배심원 여러분, 험버트는 문학을 통해 롤리타를 사랑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를 소유합니다. 그러나 퀼티는 그저 포르노그래피 제작에 그녀를 이용할 뿐이죠. 퀼티는 사실 험버트의 죄를 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퀼티가 거울과 같은 존재로 험버트는 살인죄를 범함으로써 속죄 의식을 치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양측의 말 모두 잘 들었습니다. 배심원님들께서도 이 정도면 사건의 개요와 쟁점을 충분히 숙지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자유 공방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미사여구를 사용하더라도 험버트가 퀼티를 살해한 사실과 롤리타를 유인한 사실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특히 아동 성범죄의 경우는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로서 강력한 처벌이 잇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험버트에게 무기징역을 부여하는 바입니다. 이해 있습니다. 저는 롤리타와 험버트의 관계를 단순히 강간죄로 규율하고 싶지 않습니다. 험버트와 롤리타 사이의 불편함이 생물학적 나이, 즉 육체적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면 저는 은교에서 이석유가 한 말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너희들의 젊음이 상이 아니듯 나의 늙음도 벌이 아니다. 사랑은 하는 것과 나이가 많고 적음은 관계가 없습니다. 험버트는 그저 롤리타를 사랑하였을 뿐입니다. 아니 지금 장난하십니까? 중년 남성과 어린 여자아이의 성적 관계를 사랑이라고 볼 수 있다니. 법적으로도 그렇고 사회 통념상 험버트와 롤리타의 관계는 사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제 여자친구와 하는 사랑, 그리고 제 주위의 정상적인 친구들이 하는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까? 아무 남녀 관계나 사랑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변호사님께서 아셔야 됩니다. 특히 성인과 아동 사이에서는 순수한 감정 이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죄악입니다. 순수한 감정이라고요? 우리 사회는 플라토닉 러브라는 말을 맹목적으로 숭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인간은 육체와 정신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육체적 교감을 무시하고 정신적 사랑만을 중시하는 것은 절름발이 사랑에 불과하죠. 플라토닉 러브를 벗어난 험버트와 롤리타의 사랑이 잘못되었다고요? 대체 제대로 된 사랑과 잘못된 사랑은 어떻게 비율하는 것입니까? 성인 남녀가 만나는 것이 진리이고 옳은 사랑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러한 사랑이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진리로 칭해지는 사랑이라 시대에 따라 가변적인 것을 진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조선시대에 양반과 규수와 천민 남자 사이의 사랑이 허용되었나요? 동성애는 어떻습니까? 중세시대에 이는 처단해야 할 죄악이었지만 현대사회에 와서 이는 사랑의 다른 형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랑은 규정할 수 없으며 가치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로스쿨까지 나오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현행법에서는 사랑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는 걸 모르십니까? 로스쿨에서 안 배우셨습니까? 형법 241조에 따른 간통죄의 경우를 보십시오. 저는 이 간통죄 역시 사랑을 규정할 수 없다는 예시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유럽 국가, 미국, 러시아, 그리고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까지 간통죄는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사랑에 국가 형벌권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우리나라에서 역시 이에 대한 폐지 논란이 있음을 모르시진 않을 텐데요. 아니 그럼 지금 변호사님은 간통이 허용되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저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 역시 그런 적이 있으니까요. 제가 좀 더 어렸을 때 저는 누군가를 사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애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사랑하는 것조차 그에게 미안했습니다. 검사님, 당신은 제 사랑을 틀렸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었더라도 대신원 여러분, 헌버트의 사랑을 비정상이라고 규정짓기 전에 사랑의 옳고 그름을 규정지어 놓은 우리 사회가 정상인지 먼저 생각해 주십시오. 헌버트의 죄는 그저 롤리타를 사랑하는 것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죄인이라면 저 또한 기꺼이 죄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배심원 여러분들의 죄로 판결 부탁드립니다.